R&D 기획 방법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트리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기술 트리 작성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트리라고 하는 것은 제품 서비스의 성능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기술들을 도출하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도출된 그 기술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그룹화를 통해서 관심 대상이 되는 기술 영역의 기술 체계를 도출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개발 주체가 되는 기술 영역을 확인하는 부분들인데요.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망한 연구 개발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역이 설정이 되면 그 중에서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기술별로 목표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술 체계가 나오게 되면 그 기술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이나 특허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기술 영역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영역을 도출하고 기술 트리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품이나 특히 이제 R&D 기획을 할 때 유망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출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 필요 기술들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제품 서비스의 성능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군 자체를 이제 규명하고 그거를 분류하고 그룹화하는 것이 이제 기술 트리의 이제 가장 핵심이게 되는데요. 과정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 서비스의 성능 목표가 있으면 그런 성능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기술이 무엇인지를 기존에 이미 수립된 기술 DB라든가 아니면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술 분야에 따라서 분류나 그룹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주요한 기술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기술 트리 기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술 트리를 작성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요소 기술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도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술 분류를 할 때 기술 분류 체계를 설정하는 원칙이 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입니다. 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뤄야 될 기술 영역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중복도 안 되고 누락도 없이 전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냐면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또 모였을 때는 완전한 전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시적으로 제가 예시적으로 포함한 것처럼 다뤄야 될 전체 기술 영역이 세 가지 있을 때 A, B, C라고 하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서로 A, B, C가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서로 영역이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C라고 하는 기술이 하나 빠지게 되면 다뤄야 될 기술이 A, B, C 전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요. 또 A라는 기술과 B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영역이 중복이 되면 그것도 이런 미시적인 원칙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기술 분류 체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분류 체계 설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미시라고 해서 다뤄야 될 기술들을 다 포함하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직 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직 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줄기에서 가지로 항목을 쭉 나열해서 해서 주요 항목의 누락이나 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계층화된 형태랑 그다음에 이제 비계층화된 트리 형태로 구분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계층화된 형태의 트리를 작성하는 쪽에서는 일반화된 것에서 좀 구체화된 형태로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공중, 해상, 육상. 그 다음에 육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기차,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계층화된 형태로 분류하는 방식이 하나의 접근 방식이 있고요. 비계층화된 형태로 트리를 작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방식은 또 뭐냐면, 마치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체 있고 엔진이 있고 실린 바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만약에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 하위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시로 든 것처럼 마치 어떤 특정한 제품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제품을 이제 분해해서 세분화시키는 그런 형태처럼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 트리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로직 트리에서는 계층화된 형태와 비계층화된 형태로 트리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세분화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떤 한쪽의 방식이 일방적으로 유용하기보다는 해당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보통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기술 트리 작성을 통해서 결국 얻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기술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그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영역 전개 수준에 맞춰서 기술을 세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기획을 하다 보면 해당되는 기술 분야 전체에 대한 기술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술 분류 체계를 설정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R&D 기획이 되는, 내지는 R&D 관리 대상이 되는 기술적인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뤄야 될 기술적인 범위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최상위 R&D 연구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끝단에 가서는 원리나 어떤 기능에 세분화된 그런 그 기술까지는 세분화시켜야 되고요. 결국 그 트리상에서 최하위 단에 있는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R&D 세부 과제와 매핑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술이 세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건은 반드시 맞춰 주어야 됩니다. 기술 트리를 작성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기술 트리를 작성하는, 특히 이제 기술 트리를 구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기능을 세분화해서 요소 기술을 도출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방식은 뭐냐면 기술이 아닌 기능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목적 기능을 하나 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이해한다라는 목적 기능을 정하면 그 기능과 연관된 하위 기능들을 쭉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 쭉 만들다 보면 결국은 최하위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 기술들을 하나에서 아니면 여러 개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처음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요소 기술들에 대한 전체 집합이 처음에 설정한 목적 기능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요소 기술들이 끌어내게 되면 그런 요소 기술들을 그룹화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정한 목적 기능에 따라서 하위 기능들을 쭉 전개하고 최하위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 요소 기술들을 쭉 여러 개 끌어내게 되면 결국은 끝단에 있는 이런 요소 기술들을 다시 그룹핑하고 기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런 기술 체계 자체가 초기에 설정했던 목적 기능 그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 기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기술 트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능 중심의 기술 트리를 만들게 되면 관련된 정보를 특화와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특화와 연계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 중심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분야에 대한 특화가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좀 더 조속히 진행을 해서 관련된 분야의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능적인 분야인데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 특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술들을 발굴한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관련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서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유리한 연구개발 접근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능 중심의 어떤 기술들을 만들게 되면 특허나 논문 정보와 연계해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R&D 기획 방법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